사랑니 발치 후 술, 일주일 음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약속이 있어서 좀 애매하다 라고 하시는데, 에이 뭐 사랑니 뭐 뽑고 술 마신다고 뭐 죽겠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손카롱입니다. 오늘 해볼 건 네이버 지식인이에요.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과에 대해서 궁금한 걸 남겨주시거든요. 그리고 그 질문과 그 내용들을 제가 잠깐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. 가끔 젤리를 먹으면 이빨이 아픈데 다음날이면 괜찮아짐. 예, 그쵸. 자, 젤리 저희 치과의사들이 많이 먹지 마세요, 피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잘 썩기 때문이에요. 젤리 끈적끈적하잖아요. 그리고 달잖아요. 달고 끈적끈적한 것들이 입안에 붙어서 잘 안 닦이고 남아있고 하면은 당연히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. 그게 첫 번째 이유고, 두 번째는 젤리가 또 이게 쫄깃쫄깃하잖아요. 그래서 그 쫄깃쫄깃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막 씹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치아한테도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밖에 없고, 그 일을 하고 있는 여기 근육하고 관절에도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어요. 이빨이 아픈데 다음 날이면 괜찮아진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치아라든가 이런 데가 심한 자극을 받아서 좀 불편하다가 그게 회복이 돼서 괜찮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가글 후 입속 피부 벗겨짐. 가글이라는 게 그냥 맹물이 아니잖아요. 피부도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. 하다못해 그런 어떤 단단한 뇌껍질인 그런 피부에도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, 굉장히 연약하고 보드라운 그런 입 안의 점막, 상피는 그런 어떤 화학물질 같은 거에 더 심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. 입안 점막의 상피세포를 탈락시켜서 그게 이제 하얗게 허물이 벌어진다,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자극이 세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빨이 딱딱거려요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이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딱딱 소리가 나는 건데, 아니면 턱을 이렇게 움직일 때 딱딱 그 소리가 나는 게 있잖아요, 관절. 그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. 그쵸. 그거를 이가 딱딱거린다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, 환자분들. 맞아요. 그 턱을 움직일 때 여기 어딘가에서 딱딱 소리가 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턱 관절에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 어딘가의 조직에서 날 수도 있는 건데, 턱 관절에서 소리 난다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우리 이러면 소리 나잖아요. 소리 나잖아요. 이런 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것처럼 턱에서도 날 수 있어요. 근데 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, 그렇게 소리가 딱딱하고 나는 것만으로 관절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. 내가 혹시 안 좋은 습관이나 뭐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, 이게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치과에서 좀 상의를 받아보시는 게 좋긴 하겠죠. 사랑니 발치 후 술, 일주일 음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약속이 있어서 좀 애매하다 라고 하시는데, 에이 뭐 사랑니 뭐 뽑고 술 마신다고 뭐 죽겠어요? 그러진 않아요. 근데 우리가 안 죽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술을 마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치유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. 일단 뭐 혈관이 확장돼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테고, 어떤 염증 유발 되는 요인들,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잘 낫지 않고 치유가 좀 더뎌지고 더 아프고 그럴 수 있다. 그러니까 술은 먹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 거죠. 자, 그런 표현 써요.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, 담배 연기 그거 몸에 안 좋다는 거 그냥 딱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사랑니를 뽑았다는 거는 거기에는 그 이를 뽑고 난 그 표면이 있을 건데, 그 표면에다가 담배 연기를 그렇게 막 내뿜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해롭겠어요. 여기 상처가 났어요. 피부가 벗겨졌어요. 근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를 훅 하고 내뿜는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렇게 떠올리시면은 이게 얼마나 안 좋을 수 있는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이빨 많아 보이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?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, 예를 들어 이병헌 같은 뭔가 무슨 사진인지 알아요. 저도 알고. 일단 이빨이 많아 보인다고 하는 거는 뭔가 그게 이 개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, 이가 얼마나 하나하나가 크냐, 그리고 개수가 많든 아니면 더 크든 그렇게 이가 배열이 돼 있는 게 얼마나 잘 노출이 되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,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
글쎄요,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개수가 비정상적으로 더 많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더 많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아시잖아요. 이병헌 씨 이렇게 웃을 때 굉장히 입이 크게 옆으로 잘 벌어지는 거. 이게 아치를 이루어서, 치열이 아치를 이루어서 뒤쪽은 보통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휘어져서. 근데 그게 조금은 남들보다 더 이렇게 펴져 있는 형태라고 하면은 벌어져 있으면 더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겠죠. 치과 용어 뜻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아, 좋은 질문이에요. 레진이 있고 인레이, 온레이가 있다. 자, 요거 세 개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레진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의 이름이에요. 그리고 인레이, 온레이라고 하는 거는 방식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른 범주의 얘기인데, 예를 들면 조합도 가능해요. 레진으로 인레이를 할 수 있냐?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보통 레진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치과에서 레진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충치를 떼온다 를 보통을 얘기를 하는 거고, 그 충전을 하는 재료가 레진인 거고, 충전을 만약에 아말감이나 GI나 이런 걸로 하면은 그거는 아말감 충전, 레진 충전, GI 충전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. 인레이, 온레이는 이게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덮는 거는, 덮고 씌우는 건 크라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, 이 부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밖에서 만들어 와서 붙여 넣는다 혹은 끼워 넣는다, 이런 방식을 인레이 혹은 온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얼마만큼을 커버를 하느냐, 더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는 게 온레이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, 그런 온레이를 하는 대표적인 재료 중에 하나가 금이에요. 금, 세라믹, 지르코니아 이런 재료로 인레이, 온레이를 할 수 있는데, 그 중에 하나 레진이라는 재료로도 인레이를 만들어서 붙여 넣을 수 있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양치 관련해서 요지는 맹물 마시면 양치 안 해도 된다. 근데 콜라 같은 거 마시면 양치하라고 하지 않냐? 그럼 보리차 같은 걸 마셨을 때는 양치를 해야 되느냐?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,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, 솔직히. 보리차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정확히는 다 분석을 못 하겠는데, 우리가 흔히 입안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충치를 유발을 하느냐 아니면 잇몸의 병을 유발을 하느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균의 문제예요. 네. 근데 그 세균들이 먹을 게 어딘가에 있으면, 그러면 그것들을 먹고 그 부산물로 인해서 충치가 생기거나, 아니면은 세균들이 그렇게 막 활동적으로 살아 있으면은 그 자체가 이제 잇몸에 어떤 염증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키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자세하게 아주 마이크로하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보리차를 먹고도 그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치를 하는 게 좋긴 하겠죠. 근데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. 네, 이렇게 이제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해봤는데, 사실 제가 치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계속 평생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치과적인 문제들과 다른 분들, 치과 의사가 아닌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고 그러는데,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린 거 외에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질문이 많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고요. 자, 지금까지는 치과의사 송카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